오늘의 이야기는 대화체로 진행됩니다. 아들, 우리 인터넷 안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저는 귀여운 저의 아들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느덧 10살이 된 녀석. 이젠 제법 머리가 큰 걸까요?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대답도 해주지 않습니다. 아들은 컴퓨터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하면서 얼굴은 모니터를 향해 고정돼 있었죠. 어허, 게임 좀 멈추고 아빠랑 이야기 좀 하자니까. 살짝 목소리의 톤을 낮추고 말을 뱉으니 그제야 아들은 게임을 끄고 뒤를 돌아봅니다. 동그랗고 귀여운 눈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왜요? 이번에도 재미없고 시시한 무서운 이야기 그거 해주려고 그래요? 헐, 그동안 아빠가 해준 이야기가 그렇게 느껴졌단 말이야? 전 괜히 오바해서 상처받은 척을 하고 녀석을 향해 웃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난 우리 아들이 교훈이 담긴 아빠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녀석에게 유령 혹은 귀신, 트롤이나 늑대인간 같은 그런 존재들을 마주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키웠습니다. 다른 부모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저런 이야기들을 인용해서 아들에게 안전과 도덕성에 관한 교훈을 주고는 했어요. 엄마가 없이 자란 우리 아들. 저 같은 편부 가정에선 아이가 삐뚤어지지 않게 모든 육아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게 저의 교육 마인드였거든요. 제 말에 아들 녀석은 얼굴을 찐빵같이 찌푸리고는 대답했어요. 아빠, 그건 내가 6살 때나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전 다 컸다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너무 유치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줄 거라면 진짜 너무 무섭게, 제가 너무너무 무섭다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해줘요. 녀석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눈을 가늘게 뜨고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제 표정을 읽은 건지 녀석이 팔짱을 끼고 곧바로 말을 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전 10살이라고요. 이제는 정말 그런 이야기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 정말 그렇단 말이지. 너무너무 무서워도?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여도 아무렇지 않다고? 알았어. 우리 아들을 위해서 아빠가 노력 좀 해볼게.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시작됐습니다. 옛날에 콜비라는 아이가 있었어. 뻔하게 시작되는 이야기 도입부가 녀석은 신통치 않았나 봅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절 바라보는 아들. 마치 거봐, 또 엄청 시시한 이야기나 해주겠지 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전 그럼에도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콜비는 어린이용 게임 사이트에 접속했어. 그리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고 가입까지 했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게임상에서 다른 여러 아이들과 채팅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어. 콜비는 꽤나 사교적인 편이었거든. 그렇게 헬퍼23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친구를 알게 됐고, 그 친구도 콜비와 같은 10살의 나이를 가지고 있었지. 둘은 정말 통하는 게 많았어.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는 것도 같았고 좋아하는 TV 프로그램도 똑같았대. 게다가 서로 오가는 유머 코드가 찰떡이어서 둘은 그 게임이 아닌 다른 게임들도 같이 하고는 했어. 몇 달간을 그렇게 지내다가 콜비는 같이 하는 게임에서 게임머니로 사용되는 다이아몬드 6개를 헬퍼23에게 선물하게 돼. 이건 콜비 나이 때에는 꽤 큰 선물이었지. 헬퍼23은 매우 감격하고 즐거워했어. 며칠이 지나면 콜비의 생일이었고, 그걸 알고 있던 헬퍼23은 콜비에게 다이아에 대한 보답으로 선물을 보내주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그건 온라인의 아이템이 아닌 진짜 선물이었지. 헬퍼23의 제안에 콜비는 별다른 생각 없이 집 주소를 알려주게 돼.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헬퍼23이 콜비 자신의 집 주소를 제3자에게만 알려주지 않는다면 별 큰 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콜비의 그런 걱정을 눈치챈 건지 헬퍼23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부모에게도 비밀로 하겠다면서 맹세를 해. 콜비는 헬퍼23의 그런 맹세를 믿고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게 된 거지. 헬퍼23은 콜비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했어. 저는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니까요. 어때 아들? 콜비의 생각이 좋은 생각 같니?
제 물음에 당연하게 아들 녀석은 고개를 휘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그런 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콜비의 생각도 그랬어. 어쩌다 보니 헬퍼 23에게 자신의 집 주소를 알려주긴 했지만 뭔가 찝찝해지기 시작한 거야.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찝찝함은 배가 됐고 다음날 밤이 되어서 잠들 시간이 되니까 찝찝함은 사라지고 그건 묘한 걱정으로 변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콜비는 자신의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기로 결심해. 꾸중을 들을 순 있겠지만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자백하게 되는 거니까 적어도 양심의 가책은 덜 수 있잖아. 콜비는 침대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면서 자신의 부모님이 자신을 찾아주기를 기다렸어. 콜비의 부모님은 사랑이 지극해서 콜비가 잠들기 전에는 항상 굿나잇 키스를 해줬거든. 제 아들은 이제 이야기의 무서운 부분이 시작될 거란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이제 자신은 10살이나 되어서 무서운 건 없다고 큰 소리친 거에 비해서 눈은 동그랗게 커졌고 한 손은 제 옷자락을 쥐고 있었거든요. 콜비는 그렇게 눈을 멀뚱멀뚱 뜨고는 집에서 나는 온갖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 집에서는 여러 소리들이 들려왔지. 세탁기에 빨래가 돌아가는 소리라든가 창밖에 서 있는 나뭇가지가 창문을 스치는 작은 소리, 또 건너편 방에서 아직 어린 갓난쟁이 남동생이 옹알이를 하는 소리까지 말이야. 그때 집 1층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일까? 콜비는 난생 처음 듣는 소리여서 그게 도통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더래. 그만큼 아주 조그마한 소리기도 했고 말이야. 마침내 2층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 콜비는 속으로 생각했어. 아, 우리 아빠가 드디어 내게 굿나잇 키스를 해주러 오시는구나. 그래서 콜비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아빠를 불렀어. 아빠? 헬퍼 23에게 집 주소를 알려준 사실을 부모님께 고백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초조한 마음이 들어서 콜비는 침을 꿀꺽 하고 삼켰어. 아빠?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콜비의 방은 캄캄했어. 열린 문틈으로 복도 끝에서 비쳐들어오는 불빛 덕분에 아주 조금 밝아졌지만 그래도 어둠 속이나 다름이 없었지. 근데 아빠가 약간 이상한 각도로 방문에 머리를 대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은 정확하게 콜비의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그저 형태만 보일 뿐이었지. 뭔가 너무 이상했대. 머리를 대고 있는 각도도 이상했지만 아빠의 입은 뭔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고 아빠의 눈도 어쩐지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생긴 것 같고 말이야. 그래, 콜비, 내 아들. 뭔데? 아빠의 목소리도 조금 이상했어. 아빠? 어쩐지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어허, 잘못 들은 거야. 콜비가 물었지만 콜비의 아빠는 이상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는 거야. 뭐랄까, 좀 과장된 목소리랄까? 콜비는 무서움에 반사적으로 이불을 눈 아래까지 끌어올렸어. 그리고 다시 물었지. 혹시 엄마도 같이 오셨어요? 나 여기 있어. 엄마의 머리가 아빠 머리 밑으로 불쑥 튀어나오며 말했어. 역시나 엄마의 목소리도 이상한 것 같았지. 가성을 쓰는 듯한 목소리? 콜비는 두려움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엄마가 콜비를 다그치듯 말했어. 헬퍼 23에게 우리 집 주소 알려준 걸 말하려던 거지? 그러지 말았어야지. 인터넷에서 아무한테나 개인정보 알려주라고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니? 콜비의 엄마는 계속해서 콜비를 나무랐어. 헬퍼 23은 어린애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 척한 거지. 그놈이 네가 알려준 집 주소를 듣고 무슨 짓을 했는 줄 아니? 헬퍼 23은 우리 집에 침입했어. 그리고 우리 둘을 죽였다고. 콜비가 영문을 모르겠는 엄마의 말에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아주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들려오더래. 이제 너네 엄마 아빠 모두 처리했으니까 콜비 너랑 놀 수 있어.
콜비가 방문을 보자 젖은 외투를 입은 뚱뚱한 남자가 잘린 머리통 2개를 양손에 쥐고 있었어. 콜비는 날카롭게 빽 하고 비명을 질러댔지. 왜냐면 그 남자가 콜비 엄마 아빠의 잘린 머리통을 바닥에 내던졌거든. 그리고는 칼을 뽑아들고 콜비의 방으로 한 걸음 2걸음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 제 무서운 이야기에 제 아들도 콜비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도 무섭지 않다더니 손으로 얼굴까지 가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제가 해주는 이야기는 이제 무섭지 않다던 녀석이 얄미워 이야기를 멈출 생각이 없어졌어요. 또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이거든요. 몇 시간이 지난 뒤 콜비는 죽어가고 있었어. 콜비가 빽 하고 지르던 소리도 이젠 들리지 않았지. 그렇게 집안이 조용해져 버려서 살인자는 건너편 방에서 들리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까지 캐치하게 된 거야. 콜비는 자신의 남동생을 너무 구하고 싶었지만 콜비에게는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 남자는 콜비의 등에 꽂혀있던 칼을 뽑아들었어. 그리고 콜비에게 말했지. 콜비, 이건 엄청 특별한데? 난 지금까지 갓난아기를 죽여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근데 너무 신난다. 헬퍼 23은 콜비가 죽게 내버려 둔 채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지. 헬퍼 23은 아기 방으로 들어섰어. 그리고 요람에 누워있던 아기를 들어올려 팔에 안았어. 삐약삐약하고 병아리 같은 울음소리를 내는 아기. 헬퍼 23이 아기를 안아들자 아기는 거짓말처럼 울음을 그쳤지. 그리고는 자신을 올려다보며 빙그레 웃더래. 헬퍼 23은 아기를 안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능숙하게 아기를 품속에 안고 이리저리 흔들었어. 베시시 하고 귀여운 미소로 자기를 바라보는 애기. 헬퍼 23은 아기의 볼을 톡 하고 건드려 보고 싶어졌어. 그래서 피 묻은 손을 아기 담요에 닦아냈지. 안녕, 귀여운 아기야. 너 정말 귀엽구나. 헬퍼 23의 광기는 사그라들고 헬퍼 23의 가슴 속에 뭔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이 피어났어. 그는 그렇게 아기를 데리고 아기 방을 빠져나왔지. 그리고는 집으로 데려가서 그 아기를 자신의 아들로 키우기로 했어. 아이의 이름도 만들어줬지. 그 이름은 윌리엄이었어. 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제 아들이 제 무서운 이야기에 눈에 띄게 동요하는 게 보였어요. 짧은 숨을 고르지 못하게 쉬면서 말을 막 더듬더라고요. 아빠. 내 이름이 윌리엄이잖아요. 전 아빠들이 의뢰 아들들에게 날리는 허세 가득한 윙크를 날리고 아들 녀석의 머리를 헝클어뜨렸죠. 우리 아들 정말 10살이 된 건가? 많이 똑똑해졌네. 제 아들은 울면서 방으로 뛰어 올라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제 마음은 뭔가 편해졌고 제 아들도 저의 이야기를 내심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거든요.